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네터스 활동을 하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 김민주입니다. 넥스트 노멀 시대를 맞아서 임팩트 생태계에서 필요한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 그리고 이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변화하고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실질적인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긴 시간 동안 컨퍼런스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 화면 너머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네 번째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엄윤미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네터스 활동을 하는 대학생께서 뉴노멀에서 컬렉티브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서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면 그 컬렉티브 임팩트를 처음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셨던 SSIR의 에릭니 편집인께서 또 컬렉티브 임팩트의 지난 10년간 새롭게 배웠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헌법의 수정 조항이 있듯이 지난 10년 동안 실제 현장에서 컬렉티브 임팩트를 적용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들, 그리고 수정한 것들을 새로운 원칙으로 8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8가지 중에 5번째가 시스템 리더십이었습니다. 기존의 거대 조직에서 위계를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반드시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세션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세션의 주제는 넥스트 노멀 시대의 컬렉티브 임팩트 리더십입니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의 맥락에 맞춰서 컬렉티브 임팩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참 중요하고 멋있는 말도 많고, 근데 사실은 얘기하다 보면은 1시간 안에 뭔가 결론을 내기가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경험이 풍부하고 또 식견을 가지고 계신 저희가 4분의 패널들을 모셨습니다. 루트 임팩트 허재영 대표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루트 임팩트 대표 허재영입니다. 점프의 이의헌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점프 대표 이의헌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기업시민실의 김용근 리더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근입니다. 그리고 지금 줌으로 미국에서 연결하고 계신 류지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과 소셜 임팩트 연구하고 있는 류지은입니다. 네, 이렇게 4분과 저희가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4분의 자세한 소개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지금부터 5분씩 각자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콜렉티브 임팩트와 뉴 노멀이라는 어떤 기준에 비춰서 최근에 하고 계신 생각과 고민들을 좀 나눠주실 예정이기 때문이고요. 그 발표에 이어서 저희가 미리 나눴던 어떤 질문으로 대담을 조금 진행을 하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질문도 저희가 받아보려고 합니다. 세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기서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전달해 주기로 하셨으니까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코멘트가 있으시면 편안하게 들려주세요.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루트 임팩트의 허재영 대표님이 앉아 계신데요. 컬렉티브 임팩트에는 반드시 중추가 되는 백본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루트 임팩트는 성수동에서 정말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백본 조직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고 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모더레이터 윤민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 로트 임팩트가 그동안 여러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거나 참여해 왔는데요.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토론 주제에 좀 단서를 좀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희 루트 임팩트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 임팩트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더 나은 그 사회 환경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들이 실제 행동하는 그 과정에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와 환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점점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고서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 사회 환경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조직들의 그 구성원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배우고 또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분들께서 만드시는 변화도 더 지속 가능하게 커지지 않을까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수동이라는 지역에서 공유 오피스, 또 주거 시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또 공동으로 그 보육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일종의 좋은 인프라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런 길을 좀 걷는데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 어떤 청년들 또 경력보유 여성 또 청소년 분들이 잘 시작하실 수 있도록 여러 배움의 기회와 커리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들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가 더 다양한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되고 또 더 많은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일종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오늘 주로 소개해드릴 임팩트 커리어 W라는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체인지메이커 클러스터 그리고 임팩트 생태계라는 토양 위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것 같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그 과정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격렬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평소 저희가 함께 알고 지내던 여러 조직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에게 조금은 더 유연한 조건의 근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여러 회사들, 그리고 원래 본인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채용, 교육, 보육, 그리고 상담 등의 역할로 이 전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체인지메이커 조직들이 있고 저희 루트 임팩트는 이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임팩트 커리어 W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변화는 사실은 좀 꿈이 큽니다. 임팩트 커리어 W라는 것이 하나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사례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이 사례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학계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정부의 관계자 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시스템적인 변화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임팩트 커리어 W 이외에도 다양한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자의 협의체인 임팩트 얼라이언스 그리고 여러 소셜벤처의 공동 직장 어린이집 그리고 청소년의 새로운 배움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여러 그 스타트업들 또 비영리 단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피어스쿨 등 여러 주체가 협력적으로 공동의 변화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경험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좀 느낀 점 또 배운 점들을 나누면서 좀 마칠까 해요. 사실 오늘 이제 컬렉티브 임팩트에 5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의 경험은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그 5가지 조건에 비추어서 여러 주체가 협력했던 프로젝트들을 돌아보니 생각할 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최초의 협력을 시작할 때 그 이유, 동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변화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 방법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꼭 공감대를 아주 깊이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파트너 간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처음에 아무리 그런 것을 잘 계획한다 하더라도 실은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각 주체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때로는 본인의 어떤 아젠다를 좀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무리 이해하고 신뢰하는 조직도 그 과정에서 이견과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인데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충돌을 해소하고 그 해소하는 과정이 또 다시 더 높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로 쌓는 과정으로 역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각자의 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바쁜데요. 이 협력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게 하나의 조직일 수도 있고 특정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체 프로젝트가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담할 수 있는 조직, 담당자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서로가 원활한 소통,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후 토론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엄밀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컬렉티브 임팩트를 만들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들으면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눠볼 리더십에 대한 힌트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목표를 담론처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그리고 한 번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회고하고 유연하게 변경해 가면서 맞춰가려는 노력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냥 그 과정에서 모은다고 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정말 풀타임으로 필요하다라는 몇 가지 힌트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담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옆에 앉아 계신 점프의 이의연 대표님 오셨는데요. 루트 임팩트가 섹터 안팎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주체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면 점프는 흥미로운 게 점프의 사업 자체가 굉장히 콜렉티브 임팩트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점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님. 저는 사단법인 점프 대표 이의원이고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사업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 사업이 컬렉티브 임팩트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저희의 경험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들을 조금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인네트웍스 학생이 얘기해 주신 뉴 노멀 시대의 리더의 조건에 대한 저희가 생각하는 나름의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발표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앞에서 허지웅 대표님이 너무 발표를 완벽하게 잘해주셔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실행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교육 문제, 교육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교육 불평등 문제를 미래의 사회의 주역인 인재들, 대학생, 청년,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그리고 때로는 이미 사회에 나와 있는 20대, 40대 리더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대학생들이 청소년들과 1년 동안 한 8시간 정도씩 멘토링을 하고 대학생들한테는 여러 파트너들이 도와주신 자원을 모아서 장학금을 주고 또 사인들이 대학생들 진로 멘토링을 해주는 아주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맨 왼쪽에 있는 삼각 멘토링 모델이고요. 이 모델로 8년 정도 도시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 3년 전부터 대학생과 청년이 없는 소위 말하는 시골, 읍면단위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도시의 청년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살면서 일하면서 봉사하는 모델이 청년 지역 연계 모델이고요. 이 사업은 주로 정부 기관과 협력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 지역에 있는 저희 같은 임팩트 조직들과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션 2에서 그 현대차 책임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국내에서 하던 이 모델을 해외로 가지고 가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시작을 했고요. 기존의 그런 접근법에 비해서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저희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장의 니즈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좀 변형시키고 현장에 있는 리더들, 현장에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주역이 되고 그분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윤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런 모든 사업을 파트너십, 협업,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20대, 30대의 젊은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NGO였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자원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뉴노멀의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일해온 방식이 앞에 허재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컬렉티브 임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약간 캐스처 마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대학생과 청소년들의 변화를 통해서 임팩트를 당연히 측정하고 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성과가 잘 나오고 있고요. 대학생들이 취업률이 높은 거는 저희는 대학생들의 의사소통이나 책임감 같은 소프트 스킬이 향상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공공성,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이타심이 높아진 것을 저희는 저희 사업의 가장 큰 임팩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컬렉티브 임팩트와 연결을 해서 저희의 사업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동의하는 부분들은 넘어가고 좀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쉐어드 매저먼트라는 요건이 붙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처음에 정했다기보다는 물론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사실은 별로 수정해 나가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그런 결과를 좋은 임팩트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백본 조직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분들이 점프가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 백번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희는 저희가 백번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저희 사업에 같이 참여하셨던 H점프스쿨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그룹이나 서울장학재단이 저희 못지않는 큰 백번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업이 컬렉티브 임팩트냐 아니냐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학자분들이 선택해 주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컬렉티브 임팩트냐 협업이냐 파트너십이냐 PPP냐 이니시티브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고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컬렉티브 임팩티브라는 언어에 몰입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리더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저희가 이거 저희 대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인데 사랑하고 연애하고 책 읽고 여행 가자입니다. 가능하면은 차이는 연애를 하고 자기계발서만 빼고 다른 책은 다 좋고 그리고 혼자서 여행을 가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낯설게 하라는 말씀으로 저희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 연결해서는 아까 질문에게 연결을 시켜본다면은 혁신과 영향력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의 리더, 창조 리더, 임팩트 리더 그런 말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외부에서 어른들이 하는 그런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젊은이 되신다면은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중심에서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백번 조직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점프가 오히려 우리가 백번 조직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하는 파트너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영향과 임팩트라는 어떤 함정에 빠지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약간 놀랍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점프도 그렇고 루트 임팩트도 그렇고 기업과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시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업무는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구도로 기업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기업의 내부에서는 어떤 대화들이 오가고 있길래 이렇게 기업이 컬렉티브 임팩트에 대한 대화에서 전면에 나서게 되었는지 오늘 포스코의 기업시민실 김용근 리더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안녕하세요. 포스코 기업시민실의 김용근입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사실 기업의 움직임은 예전에 하던 사회공헌과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그 기업시민이라고 하는 경영 이념을 저희 이제 최정호 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처음 이제 선포를 하셨고, 저희 이제 소개해 주신 기업시민실이라는 조직도 사실 2019년에 처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희도 어디 가서 기업시민실입니다 얘기하면 뭐 하는 데죠? 라는 질문들을 사실 좀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시민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 이제 발표에 사실 타이틀로 담아놓은 것도 기업이 시민이 된 거다라고 설명을 좀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시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자발적으로 자기가 맡은 역할도 하지만 또 남을 위해서도 좀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을 저희가 성숙한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아마 기업도 좀 이런 모습으로의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작년에 했었던 행사의 타이틀로 이제 삼았던 타이틀인데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대표님께서 사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기업이 이러한 변화, 그러니까 콜렉티브 임팩트를 창출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에 어떻게 좀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도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가 갖고 있는 그 5가지 요인과 우리 포스코가 하는 활동들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좀 얼라인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백본 조직, 이걸 서포트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저희 기업시민실이 그래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시민이라고 하는 경영 이념을 처음 선포했었던 게 2018년인데 그 이후에 2019년을 접하고 올해 20년까지 오면서 사실 이제 저희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선언이 이제 2019년 작년에 이제 있었고요. 180명 정도의 아마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글로벌 CEO들이 기업의 역할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어찌 보면 주주만을 위해서 경영을 하기보다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서 대서특필이 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인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캐피탈리즘 리셋이라고 하는 이제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기업이 존재하는 근본 기반이기도 한데 이거를 다시 리셋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했고 저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제 올해 발표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거를 볼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 시민과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서 또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올해 코로나 이슈가 있으면서 아마 기업들에게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좀 요구되고 있지 않을까, 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기대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우리 기업에게 다양한 방식의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트렌드들도 있지만 사실 이 트렌드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의 기업을 바라봤던 시각들, 어찌 보면 어떤 기업이 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어떤 기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뭘로 볼까?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오랫동안 가장 오래된 이제 경제지 중에 포춘이라는 잡지에서 이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순위들을 발표를 하는데요. 50년대에 발표했던 게 500입니다. 포춘 500. 주로 이제 매출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했었던 순위고 지금도 여전히 그 순위는 발표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most admired company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기업의 평판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들을 했고 2015년부터는 Change the World라고 해서 정말 그 역할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까지도 보고 있는데 보면은 사실은 상위에 랭크되는 기업들이 다 다릅니다.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이렇게 좀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저희들도 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는 저런 체인지 더 월드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기업들이 해오던 경영의 방식이 100m 달리기에서 110m 허들 달리기로 좀 변화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토론 시간에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걸 위해서 사실 우리 기업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까 외부에서 아예 목적 자체가 이런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는데 만들어진 회사들은 사실 그런 구성원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희같이 이런 대기업들 안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니즈들,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의 한 방향으로의 생각을 좀 정렬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었던 거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저희가 포스코 기업시민 헌장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작년 7월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 헌장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지향점과 실천 원칙을 함께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해왔고, 그 중에는 과제도 하지만 좀 소프트하게 저희가 포스코 센터에 기업시민 헌장을 테마로 한 이제 미디어 아트도 전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거를 느낄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저희가 7월에 이제 헌장 선포 1주년을 맞아서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업시민 헌장의 의미는 알겠지만 그거를 내 본업에 어떻게 접목해서 일해야 되는지는 좀 아직 고민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전사에 이제 관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 전사 업무를 한 13개 정도의 모듈로 구분을 하고 그 업무가 기업 시민 관점에서 어떻게 실행돼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CCMS, Corporate Citizenship Management 스탠다드라고 하는 걸 7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함께 읽고 또 그거를 지금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아마 다음 달 정도에는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벌써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을 해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콜렉티브 임팩트 창출에 함께 좀 동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선 세션에서도 사실은 어느 발표자께서 기업의 언어를 좀 이해해야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기업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게 저희한테는 참 흥미로운 기회였던 것 같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100m 달리기의 리더십과 110m 허들의 리더십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대담해서 따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포스코가 기업 시민 헌장에 걸맞는 좋은 인재를 이제 뽑고 싶으실 텐데, 그리고 이제 채용이나 HR에도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연결이 돼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대학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은 또 새로운 인재를 키워내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콜렉티브 임팩트의 중심 조직이 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연결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미국의 유지은 교수님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영국 문화원과 같이 아시아 5개국에서 사회혁신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셨는데요. 콜렉티브 임팩트 관점에서 대학이 하고 있는 노력들, 또 대학이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면 같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콜렉티브 임팩트 관점에서 바라본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저희가 연구에서 진행한 사회혁신 교육, 사회혁신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학에서 어떤 식의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또 파트너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성과는 어떤지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저희가 영국 문화원의 지원을 받아서 영국 놀샘튼 대학교의 Institute for Social Innovation in Impact랑 함께 진행한 연구인데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진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는 Social Innovation in Higher Education Landscape in East Asia로 아시아 대학 내 사회혁신 교육과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를 위한 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개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서 서베이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총 448명의 여러분들께서 저희 연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연구 결과 보고서는 아래에 첨부한 링크에서 읽어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이 연구 결과를 콜렉티브 임팩트의 성공적인 요소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논의가 되는 아젠다가 여럿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혁신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사회혁신 연구, 그리고 교육,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위해서는 개념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혁신 연구와 교육은 미래 교육,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긍정적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구성 그리고 소셜 임팩트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회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또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다양한 상호보완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5개국에서 총 251개의 지역사회 관련 활동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교직원 또는 교수가 개인적으로 지역사회 내 학교, NGO,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에서 외부 이사나 자원봉사자 등으로 협력한 활동들이 포함이 되었고요. 대부분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활동이기 때문에 대학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은 거의 부재했습니다.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기관 간의 협력, 상호 보완적 활동이 포함이 되는데요. 총 220개의 파트너십 활동이 관찰이 되었고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빈곤 퇴치, 양질의 교육,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과 관련된 SDG 목표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활동을 주로 이루었다면 한국에서는 건강과 웰빙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활동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혁신 연구 및 교육 그리고 이를 위한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연구에 참여한 아시아 5개국에서는 이러한 합의된 기준을 찾아보기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또 홍콩의 Research Assessment Exercise 같은 경우는 학술 연구가 현장 및 정책에 미친 사회적인 임팩트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임팩트 랭킹스 같은 경우는 대학 교육 및 프로그램의 SDG 관련 임팩트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사회혁신 연구 및 교육, 파트너십이라는 공동 아젠다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데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사회혁신 연구와 교육, 이를 위한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은 이 5개 국가에서 조금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가 이런 역할을 좀 주도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대학은 글로벌 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 연구에 참여한 아시아 5개국 대학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은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 그리고 사회혁신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 상호보완적 활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활동들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보편화되어 있다고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들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대학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혁신 연구, 교육, 상호보완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비전, 미션, 교육 과정, 또 성과 평가 등 대학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 구성원들 간의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해결, 사회혁신 연구와 교육을 평가할 수 있는 합의된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포스코에서 기업 시민실만의 어젠다가 아니라 인사라던가 사업이라던가 KPI에 모두 연결을 해야 된다고 강조해 주신 것처럼 대학도 내부에서 전체적인 어떤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네 분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각자 하고 계신 것을 소개해 주시고 고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컨퍼런스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세보면 임팩트가 거의 1등 아닐까 싶어요. 쉐어드 어젠다와 측정이 중요하다, 임팩트 측정이 중요하다, 정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게 교육과 리더십이라는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대학에서 어떤 사회혁신 교육에 대한 공통의 어떤 측정의 도구나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리더십이라든가 사람의 성장, 교육을 측정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의원 대표님께서 아까 마지막에 조금 도발적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혁신과 영향력에 함정에 빠지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고 싶네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혁신과 영향에 여기에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말씀은 사실은 이런 뭐 컨퍼런스나 포럼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좀 다른 관점, 퍼스펙티브를 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실 약간 가장되게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저는 특히 소셜 이노베이션, 사회적인 혁신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런 인재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인재분들이 다음 세대 리더가 될 거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혁신, 영향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얘기하실 때 그 기준이 좀 다 다르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1차원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혁신 리더십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해서 유니콘이 돼서 엑싯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혁신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창업가들이 있고 수많은 엑시트한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하고 뭐 그냥 외국의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 예를 들자. 그냥 뭐 예를 들어 빌 게이츠 같은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리더라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차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저희가 매년 1000명 넘는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런 능력을 배우고 고민하고 성장하는 리더 젊은 분들이라면은 넥스트 뉴 노멀 시대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런 교육을 초중고 시절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학에서 그런 임팩트 리더, 혁신 리더를 키워나갈 때에 그 앞단계, 기본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중요한 그런 교육적인 풍토가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말자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건 강렬한 표현이셨고 사실은 더 강조해 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나의 언어로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아마 기본에 닿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리더십이나 어떤 교육이나 사람이나에 있어서는 임팩트를 사실은 저희가 너무 무자르듯이 수치화하기보다는 본질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콜렉티브 임팩트 리더십, 시스템 리더십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본질, 어떤 기본기가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되는 조금 다른 리더십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앞서서 기조연설에서는 어떤 위계가 있는 조직에서 나의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과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도 해주셨고, 아까 허재영 대표님도 루트 임팩트가 조금 백본 조직 역할을 하면서 여러 주체들과 함께 일을 해보니 조금 쉽지는 않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텐데, 아마 각각의 그 프로젝트를 이끄는 PM 역할을 하셨던 직원분들도 그랬을 테고, 동료분들도 또 루트 임팩트라는 조직 자체에서도 우리 조직이 가져가야 될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콜렉티브 임팩트 리더는 어떤 조금 다른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너무 어렵다. 회사 안에서도 협력이 잘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게 어려운데, 회사를 넘어서 회사와 회사가 협력하는 건 너무 어렵고, 심지어 이제 섹터를 넘어서 조금 다른 언어나 어떤 스타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협력하는 건 몇십 배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콜렉티브 임팩트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중요한 주제로서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 나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오늘 세션을 준비하면서 실제 뭐 저희 경험도 있지만 저희 팀에서 그 여러 프로젝트에서 좀 중추지원 조직의 어떤 담당자로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물어보고 왔어요. 첫 번째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동료분들이 그래도 이 과정을 이끌어 나가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조금 뭐 다 다르지만 이제 좀 관찰해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결국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는 건 맞지만 사실 그 과정의 품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몇 가지 느낀 점들을 그 제 발표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발생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또 필요한 건 조율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그 인간적인 신뢰를 쌓으려는 어떤 또 일 외적인 노력도 해 나가면서 하는 모습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좋게 제가 제 동료들에게서 배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이 일단은 이 콜렉티브 임팩트가 잘 발생하기 위해서 리더가 갖춰야 되는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는 태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콜렉티브 임팩트는 성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그 과정을 잘 끌고 나가지 못하면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구조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정을 중요한다라는 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아까 뭐 인간적인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 유연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면 보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를 아주 딱 자기 언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제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제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대학생 또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 임팩트 베이스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임팩트 베이스 캠프의 프로젝트를 좀 멀리서 보면 사실은 대학교에서 또는 요새는 중고등학교에서도 하는 팀 프로젝트랑 아주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관찰을 해보면 사실 본질은 또 매우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의 팀 프로젝트는 각자 역할을 나눠서 부분을 나눠서 나중에 그냥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임팩트 베이스 캠프의 팀 프로젝트는 정말 그 과정상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부딪히고 서로를 설득해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그 결과물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그 과정상에서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나의 생각과 관점이 분명해서 이 팀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다른 관점과 의견을 가진 상대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왜 다른지를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그 뭐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혼자서 문제를 잘 푸는 것과 매우 다른 차원의 노력, 역량이 필요하고 그게 역량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견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양보하고 포기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말 개인의 자아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에 대한 문제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도덕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시스템 리더 또는 컬렉티브 임팩트 리더가 되려면 사실은 인격적으로도 점점 더 자기인식이 분명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격적으로도 성숙할 필요가 있고 일단 나의 생각이 분명히 있되 나와 다른 생각을 듣고 조율하고 갈등을 피하지 않고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갈등을 조율해가는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그 모든 고생을 해서라도 목표를 이루어야겠다라는 그 목표에 대한 그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실 동안 굉장히 끄덕끄덕 하시면서 김용근 리더님이 듣고 계셨는데 아까 그 110m 허들의 리더십과 일맥상통하는 게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중간에 어떤 몇 개 단어가 나올 때 약간 놀라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는 걸 봤거든요. 네, 사실 그 조직 안에서 이런 그 콜렉티브 임팩트를 또 창출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 미들 업다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보통 우리가 뭐 탑다운이다, 바텀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탑도 관여를 하지만 또 바텀업도 함께 움직이는 이 미들 업다운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리더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변화는 뭐 올해부터 저희가 임원 실천 과제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시민과 관련해서 임원들이 헌장을 직접 읽어보고 그 본인의 업무에서 과연 어떤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이제 과제들을 하나씩 다 내셨고 그거를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첫 평가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사하면서 그 결과를 놓고 뭐 평가를 받고 정말로 누가 기업 시민 실천을 정말 잘했는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는 그런 이제 변화의 방식도 취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임직원들은 이 헌장들을 읽어보고 나서 내가 내 업무에서 뭘 바꿀 수 있을까? 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존중과 배려, 아주 작은 거지만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더 배려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조직 안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뭐 실천 아이디어를 한번 좀 내주십시오 공모를 했는데 5월 정도에 저희가 하니까 한 14,000건 정도의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개중에는 야 이거 하자 해서 이렇게 좀 억지로 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함께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조직 안에서의 그 콜렉티브 리더십을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게 자리 잡으면 아마도 그동안에 우리가 조직 안에서 성장하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리더들은 굉장히 이 성과에 오리엔티드 되다 보니 주위를 돌아보기보다는 이제 어찌 보면 스프린터처럼 달릴 수밖에 없는 리더들이셨는데 이제는 갑자기 허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갑자기 허들을 봐야 되고 또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고 또 그러려니 그동안에 안 쓰던 근육을 또 써야 되고 속도는 더뎌지고 뭐 약간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목적지에 다다르는 거는 같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놓고 예를 들어 사회적 가치를 쫓아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저희가 그 110m 허들을 달리는 리더들에게 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리더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가 100m 달리기를 잘하는 리더와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놓고 보면 100m 스프린트를 하기 위한 분들은 사실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목표를 달려가기 위해서 사실 그 어떤 것도 모든 건 나에게 방해물일 뿐이거든요.
근데 110m의 허들을 달리는 분들은 그 방해물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잘 이용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를 들어 BRT,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그 선언을 한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주주를 만족시키기도 어려운데 아니 우리 공급사, 협력사, 고객, 하물며 직원들까지도 이걸 어떻게 내가 다 하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게 앞으로의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뭐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뭐 존중과 배려, 공존 공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하나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리더들은 이런 행동들이 좀 본인의 일을 하는 방식이나 혹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앉아서 얘기를 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당연하게 들리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실제 인사제도나 교육이나 승진의 기준이나 어떤 보상과 연계해서 이 모든 기준을 바꿔가는 노력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포스코가 앞으로 만들어가실 변화를 저희도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현 교수님, 대학에서 아까 팀플이 사실은 좋지 않은 사례로 사용됐는데 아마 모든 팀플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셨겠죠? 네, 이상적이지 않은 팀플은 그러하더라 였을 것 같은데 대학에서는 이런 콜렉티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를 키워내기 위해서 어떤 경험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이의원 대표님, 허재영 대표님, 김용근 리더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사실 이런 사회혁신 교육의 중요성이 떠오르게 된 게 학생들의 이타심, 공감 능력, 그리고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회혁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금까지 대부분 대학에서 경영학과에서 주로 이런 사회혁신 교육을 했고 학생들도 이런 사회혁신과 관련된 뭐 아니면 소셜 임팩트와 관련된 전공을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과목을 수강한다거나 하면은 대부분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 NGO 등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많이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앞서 언급한 곳들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직군에서 이러한 능력들을 필요로 하는 리더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학생들도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대학에서 장을 열어주고 지원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사회혁신 교육과 소셜 임팩트에 대한 교육이 좀 중요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 현장에서는 이런 콜렉티브 임팩트를 이끌 수 있는 협업하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계신 전문가 분들과 협업하여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연구에 참여해 주신 5개국 대학에서는 현장 전문가와 협업하여서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론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현실에 적용하고 또 학생들이 졸업 후 본인들이 일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배우면서 주요 이슈들을 체득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서 학생들로부터도 굉장히 좀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단순히 팀플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지역사회 내의 활동에 좀 직접 참여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또 대화하면서 우리 지역 내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을 조사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실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현장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서 배우는 것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컬렉티브 임팩트 리더십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어떤 본질과 기본에 대한 얘기고, 근데 그런 역량을 키우는 데는 사실은 교과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이라던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거라던가 사실은 진짜 문제를 접하고 싸워봐야 정말 건전하게 건설적으로 싸우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어떤 현장과의 연결, 진짜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 지역사회와의 연결 같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또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저희끼리 막 얘기를 하는 사이에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인데요. 저는 모더레이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사회혁신 혹은 사회적 경제 분야 내 조직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기존 영리기업이 강조하는 혁신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조직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사회적 목적 추구와 의사결정 구조 및 소유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사회운동 단체로부터 비롯된 조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유형의 조직들 각각에 대해 적합한 리더 발굴과 육성 방식은 차이가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의연 대표님과 허재영 대표님 두 분께 각각 여쭤볼게요. 우선은 이 대전제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각자 이끌고 계신 조직은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아마 흑백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어떤 리더 발굴과 육성 방식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아서, 질문의 전제에 동의하지 않아서 짧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은, 오늘 우리 컨퍼런스 대전제 컬렉티브 임팩트인데,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렵거나 아니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아니면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 적절한 방식을 섞어야지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리더십도 당연히 그에 맞추어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우리 조직은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돼서 한쪽으로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자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의연 대표님하고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다면,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나 단체가 어떤 특성이 조금 더, 그 질문 주신 분이 두 가지로 나눠 주셨는데, 어떤 특성이 그 조직에 조금 더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지는 분명히 좀 구별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사실 그 두 가지의 어느 한쪽이 더 바람직하다라기보다는 그 조직 스스로도 조금 더 그 각 유형에서 필요로 하는 점, 즉 우리는 결국은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를 더 깊이 그리고 더 잘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니 그 목적에 비추어서 취할 장점들을 점점 취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그 조직이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스스로 성장하는 방법도 있겠고, 오늘 콜렉티브 임팩트처럼 그런 강점들이 가진 조직이 모여서 더 큰 목적을 함께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회사는 굳이 비교하자면 좀 전자에서 시작된 조직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후자의 모습을 조금씩 배워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아닌가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맥락이나 시작된 어떤 연원이라고 할까요? 에 따라 조금 처음에 가진 강점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같지 않은 또 하나의 강점들을 키워가야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 같고, 그걸 스스로 어떻게 내부에서 모든 역량을 갖추는 게 어렵다면 컬렉티브 임팩트의 정신에 맞추어 내가 갖지 못한 강점을 강하게 갖고 있는 조직과 협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답으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분께 만족스러운 대답이 됐기를 바라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 이전 대학생 아동, 청소년 멘토링 사업은 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줌이나 각종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체해 오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면 프로그램을 대체하면서 실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전 프로그램 대비 운영의 효과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너무 대답하실 분이 명확할 것 같고요. 명확한 질문이어서 이것도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직 올해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결과성을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저는 사실 우려를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고 이게 과연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발견한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청소년 대학생들은 저희보다 훨씬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그래서 훨씬 빠르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라포를 형성하고 되게 깊은 얘기들을 하고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환경,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으로 1대1로 하니까 내성적이고 약간 그런 내향적인 소극적인 학생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좋은 성과도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올 연말에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겪어야 했던 변화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우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1시간 동안 정말 긴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네 분의 감상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해요. 저도 사실 말씀 나누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생각해보지 못한 것도 또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멀리 계신 유 교수님 오늘 무엇이 제일 새로우셨나요? 네, 저 이렇게 멀리서나마 이렇게 뜻깊은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 이렇게 콜렉티브 임팩트를 중심으로 한 대학 교육, 그리고 학생 리더십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리가 많지 않은데 이런 연구 결과도 저희가 공유하고 그리고 관련 주제에 대해서 좀 깊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은 교수님 연구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한번 교수님 직강으로 들어볼 기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분도 간단히 소감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아까 이제 저희 포스코 이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을 좀 하고 있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그만큼 또 이 조직 안에서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좀 외로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컨퍼런스를 오전부터 이렇게 좀 보면서 많은 기업들 그리고 우리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분야에서 정말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굉장히 좀 동료애도 느끼고 좀 그런 이제 외로움을 좀 덜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도 좀 자주 뵙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의연 대표님. 네. 네, 너무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서 좀 평이한 이야기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컬렉티브 임팩트를 고민하는 분들이 참여하셨고 지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컬렉티브 임팩트 오늘 사실 하루 종일 들으면서 느낀 거기도 한데 컬렉티브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아닌 상대방 다른 조직의 그런 언어 문화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거를 예전에도 많이 생각했지만 오늘 사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자리가 저한테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오늘 전체 짧지만 1시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두 분의 의견에 너무 동의하면서 하나만 첨언하면 사실은 양쪽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영리와 비영리, 민간과 공공 사이의 그 경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조직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온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잘 앞으로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네 분을 모시고 오늘 세션을 진행했다고 생각하고요. 컬렉티브 임팩트가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의 정말 멋진 점이 있다면 내 조직 밖의 동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김용근 리더님께서 오늘 외롭지 않아지신 것처럼
그래서 서로 이런 많은 대화가 더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신 주최 측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